네, 지금 거의 자석이 지금 찬 것 같고요. 또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이 많이 착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11 성남시 살림의 경제 한마당 둘째 날 일하는 사람이 꿈꾸는 일터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살림의 경제 한마당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지금 진행되는 심포지움은 총 4가지 심포지움인데요.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섹션은 일하는 사람이 꿈꾸는 일터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노동하는 기업가, 노동자가 생산 요소 중 하나인 가변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인격체로서 생산의 주체 또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일터를 꿈꾸는 내용으로 이번 섹션이 준비됐습니다. 네, 우리 세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채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이 생산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투자지원대전실하고 있는 장원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쭉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제가 제일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실 다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신데요.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앉아서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통제를 하기가 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주최 측에서 욕심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발표자들도 많고 토론자들도 많고 2시간 안에 6분의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 4분은 15분씩, 죄송하지만 15분씩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 10분에서 정도 쉬었다가 토론자분들 얘기들을 10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호세 선생님은 통역이 있으시니까요. 20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이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일터인데, 아마 우리 세션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 얘기들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생산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시장경제 아닌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들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의 고민들 속에서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잘 해볼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뭐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같이 수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들을 좀 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는 순서대로 할 텐데요. 김성호 선생님 이분이 아주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90년도에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에 씨를 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김성호 선생님 개인적으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책을 번역하셨는데 제가 대학 때 열공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고민들을, 경제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성호 선생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과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김성호 선생님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노동조합 운동이나 아니면 노동운동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 이미 이제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그거를 노동자들이 인수하거나 아니면 경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인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2대 주주로 참여하거나 3대 주주로 참여하거나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례들을 이제 발표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례들을 쭉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건 무시하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회사들을 노동조합이나 이제 노동자들이 인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넘겨받는, 그래서 이제 그걸 운영하는 사례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사례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945년도 해방 이후에 그 해방 전국에서 일본 기업들을 그 노동자들이 이제 자주 관리했던 한 2년에 걸쳐서 그런 운동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일본 기업주인 그런 회사들은 이제 했지만, 미군정이 들어선 이후에 이 운동이 실패했습니다. 거의 이제 진압당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로는 사실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한국에서 IMF 그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부도기업들이 속출했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40개에서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IMF 이후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7년부터 노동자 기업 인수 지원 센터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주로 한국에서 그 시점부터 기존의 사기업들을 이제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5년 정도 진행됐던 사례들하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좀 남아있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도 좀 짧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 아직 제가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도들하고 이제 경험들, 지금 남아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은 뭐 그 몇 명이냐, 뭐 자본금은 얼마냐,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되게 하청기업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그 상품을 이제 시장에 파는, 그래서 그걸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90% 이상은 거의 하청기업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의 어떤 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되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재벌 가문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그 가문들이 이제 여러 개의 대기업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형태였는데, 1999년도에 대우그룹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 김우준 회장이 이제 있던 대우그룹이 망한 다음에 그 대우그룹의 계열사들이 매물로 다 나왔죠. 시장에 매물로 다 나와서 그 대우그룹의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우조선, 지금 대우조선 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우조선, 대우정밀, 뭐 타코마, 대우건설, 뭐 굉장히 여러 개의 이제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나왔고 되게 상장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우그룹 그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하고 좀 상담을 했었죠. 그 중에서 대우그룹에서 매물로 나온 회사 자체가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김우중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은행이 이제 그걸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군데 회사를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대우조선이었고, 하나가 대우정밀이었는데, 두 군데는 굉장히 이제 노동조합 운동도 굉장히 강력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밑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적자가 이후에 적자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회사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노동조합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당신들이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당시 그 기업을 인수하는데 1대 주주가 되긴 좀 힘들었고요. 2대 주주가 되는데 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 이제 필요했는데, 근데 노동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그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립해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금은 그 퇴직금을 다 중간정산하고 지금 연금 체계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적립되어 있었는데, 그게 대략 한 1조 가까이 이제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퇴직급여 충당금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겠느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대우정밀은 한 2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그 퇴직급여 충당금이 2,500억이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업을 인수하려고 노동자들이 그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용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마음만 먹으면 인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의 판단은 대우그룹의 대우건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그 두 군데 회사의 인수를 이제 상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노동조합이 이제 그 퇴짜를 놨습니다. 거부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임금 노동자의 최고의 보루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건드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이제 힘들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들도 반대를 하고, 노동조합 대우 노동조합 협의회 회장도 반대를 하고,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노동조합 간부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노동운동의 혹은 노동조합 운동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이런 것이었죠, 취지가. 그래서 그게 이제 실패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매물로 다시 나왔잖아요. 민영화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그 컨소시엄, 인수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 컨소시엄이 지금 4군데가 경쟁을,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 한 컨소시엄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참여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인수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년 전, 99년도에는, 그때는 그 살 사람도 없었어요. 그 IMF 직후 이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조선회사가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그 현대중공업이 그걸 인수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동조합이 그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걸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시도했으면 아마 인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큰 거대한 규모의 그 노동자 기업의 사례가 만들어질 뻔했었던 그 시도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경우는, 상장 기업들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경우는 그 노동조합이,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노동조합들이 뜻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99년도 당시에 노동조합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노동조합 운동의 정체성을 훼손시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 지금은 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업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일자리들이 이제 불안해지고, 정규직 일자리조차도 사실은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뭔가 임팩트, 훨씬 더 높은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